현관문을 열자마자 고요가 나를 삼킨다. 불 꺼진 거실은 하루의 끝을 증명하듯 텅 비어 있었다. 신발을 벗는 순간 마치 무게추가 발목에 매달린 듯 몸이 축가라앉는다. 따뜻해야 할 집이 이제는 단순히 몸을 내려놓는 장소일 뿐이라는 사실이 서늘하게 다가온다. 가방을 의자에 걸쳐두고 그대로 소파에 몸을 던진다. 천장은 검은 그림자로 가득하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나갔구나. 특별한 일도 기억에 남을 만한 대화도 없는데 왜 이렇게 지친 걸까? 머릿속이 텅 비었는데도 어깨는 여전히 무겁다. 회사에서는 과장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하루 종일 크고 작은 보고서를 조율했다. 집에 오면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숙제를 챙기고 저녁을 준비해야 한다. 정작 나를 나로 불러주는 사람은 이제 없다. 역할로만 채워진 하루는 끝나면 공허로 남는다. 그게 내가 살아온 삶의 결말처럼 느껴질 때 가슴이 서늘해진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무심히 켜보지만 SNS 속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은 나와는 무관한 별세계처럼 느껴진다. 웃고 있는 얼굴들, 반짝이는 조명, 떠들썩한 음악. 그 사이에서 나는 유난히 조용하다. 누군가의 삶을 구경하면서도 정작 내 삶은 흘려보내는 중이다.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냉장고 소음이 집안의 유일한 배경음이다. 그 소리를 듣다 보면 마치 오래된 기계처럼 나 역시 멈추지 못하고 돌아가기만 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바로 다시 삼켜버린다. 멈추는 순간 무언가 무너질 것만 같아서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문득 거실 구석에 놓인 낡은 스탠드가 눈에 들어온다. 대학 시절 자취방에서 글을 쓰던 때부터 함께해온 물건. 결혼을 하고 이사를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시간이 흘러도 이상하게 버리지 못한 채 집 한 구석을 지키고 있었다. 켜본 지도 오래됐다. 지금도 불이 들어올까?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스탠드 앞으로 다가간다. 먼지가 소복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스위치를 돌리는 순간 약하게 깜박이며 불빛이 켜진다. 세월에 지쳐 빛은 흐릿했지만 그 빛을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묘하게 뜨거워졌다. 마치 잊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기분.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나 자신을 잊어버린 채 살아왔을까? 거실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오래된 스탠드의 불빛은 그 고요 속에서 나를 똑바로 비추고 있었다. 스탠드 불빛은 여전히 약했지만 내 눈에는 오히려 따뜻하게 번져왔다. 오래된 필터를 낀 듯 흐릿하고 노란 빛이 방 안에 스며들었다. 문득 대학 시절 좁은 자취방이 떠올랐다. 책상 위에 교재와 공책을 쌓아두고 그 사이에 끼워 넣듯 일기와 짧은 글을 쓰던 밤들. 그때는 피곤보다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 글을 쓰는 지금이 더 중요했다. 그 시절 나는 자주 스탠드 불빛 아래서 나는 언젠가 작가가 될 거야 라고 속으로 다짐했다. 막연했지만 확실했던 믿음이었다. 글로써 무언가를 남긴다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고 밤을 새워도 피곤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나는 하루만 버텨도 지쳐 쓰러진다. 그 사이에 무엇이 내 안을 잠식해버린 걸까? 스탠드 빛을 바라보며 손끝이 저릿해졌다. 오랜만에 다시 글을 써보고 싶다는 충동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스멀스멀 고개를 든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회사 일도 가정도 겨우 버티는 판에. 머릿속에서는 합리적인 변명이 꼬리를 물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글을 쓰며 새벽을 맞이하던 내 모습을 떠올렸다.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어쩐지 그리웠다. 회사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 과장님이라는 호칭이 따라붙는다. 집에 돌아오면 엄마라는 이름이 기다린다. 두 이름 모두 소중한 자리를 뜻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다. 언젠가부터 나는 나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대학 시절 친구들은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었다. 이름 끝을 길게 느리며 장난치기도 했고 어떤 날은 힘내라며 짧게 불러주기도 했다. 그때마다 이름이 내 존재를 또렷하게 증명해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과장님이라는 호칭은 역할을 뜻할 뿐이고 엄마라는 부름에는 책임만 더 씌워져 있다. 내 이름은 언제부터 사라져버린 걸까? 서랍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오래된 대학 노트를 발견한 적이 있다. 첫 장에 또박또박 적힌 내 이름이 눈에 들어왔을 때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이름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서 있던 순간이 아직도 선명하다. 내 이름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이름답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속으로 내 이름을 불러본다.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조금씩 그 소리가 내 귓속을 울렸다. 마치 오랜만에 길 잃은 나를 찾아내는 암호처럼. 아침 지하철은 늘 비슷하다. 수십 명의 발걸음이 쏟아져 들어오고 사람들은 핸드폰 화면에 고개를 묻은 채 서로를 스쳐 지나간다. 나도 그 흐름 속에 섞여 유리창 앞에 서 있다. 창에 비친 얼굴을 보며 순간 움찔했다. 눈가에 잔주름이 깊어져 있었고 무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저 얼굴이 정말 내 얼굴일까? 나는 언제 이렇게 변한 거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창에 시선을 고정했다. 예전엔 낯선 도시를 두려움과 설렘으로 바라보던 눈이었는데 지금은 하루를 버텨내는 피로만 남아있다. 발걸음을 멈추고 싶었다. 출근길을, 아니 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삶의 궤도를. 그러나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아. 나는 늘 다시 발을 옮긴다. 유리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언제나 같았다. 같은 역, 같은 광고판, 같은 소음.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겨나는 걸 느낀다. 내가 원한 삶은 이게 아니었지 않나? 그 질문이 고개를 들 때마다 나는 창에 비친 낯선 얼굴을 외면한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방을 던지고 방 한쪽 서랍을 뒤적였다. 며칠 전부터 마음속에 걸려있던 그 노트, 대학 시절 끄적이던 글들이 들어있는 낡은 원고 뭉치를 찾고 싶었다. 한참을 뒤지다 결국 먼지가 수북이 쌓인 박스 하나를 꺼냈다. 테이프가 바스러질 듯 갈라져 있었고 뚜껑을 여는 순간 종이 냄새와 함께 오래된 기억이 밀려왔다. 박스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가득한 노트, 세월의 빛이 바랜 A사 용지 다발, 그리고 한때 내 전부였던 문장들이 있었다. 손끝으로 한 장 한 장 넘기자 고개를 숙이고 펜을 쥔 젊은 날에 내가 눈앞에 겹쳐졌다. 그때 나는 무엇에 이토록 몰두했을까? 작은 단어 하나에도 심장이 뛰고 한 문장을 완성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히 웃었던 그 시절의 내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종이에는 흐릿해진 잉크와 구겨진 흔적만 남아있다. 어떤 문장은 문득 나를 울릴 만큼 순수했고 또 어떤 문장은 유치하고 서툴렀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보다 더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그 글들 속에서 나는 분명히 숨 쉬고 있었다. 나는 언제부터 글을 쓰지 않았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가슴을 찔렀다. 회사 일에 치이고 가정을 돌보고 살아남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펜을 놓았던 날, 아마도 잠시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 잠시는 어느새 10년이 넘는 시간이 되어버렸다. 문장은 사라졌고 그와 함께 나도 조금씩 사라진 듯했다. 노트 위에 손바닥을 올려두었다. 종이결의 거친 감촉이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다시 써보고 싶다는 충동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 몰려왔다.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도 벅차고 집에서는 엄마 역할로도 부족한데. 속으로 변명하듯 중얼거리자 갑자기 목이 꽉 막히는 듯 답답해졌다. 나는 한 장을 뜯어내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펜을 찾으려 책상을 뒤적였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펜촉이 종이를 스치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깨어났다. 잊고 있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았다. 그러나 문장을 이어가려는 순간 손이 멈춰섰다.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다. 단어들이 낯설게 다가왔고 머릿속은 공백뿐이었다. 종이를 구겨 손에 움켜쥔 채 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마치 꿈꾸듯 글을 쓰던 나와 현실을 버티느라 무뎌진 내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듯했다. 그 사이에서 나는 길을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러다 다시 고개를 들어 스탠드 불빛을 바라봤다. 여전히 약하고 흐릿했지만 그 빛은 꺼지지 않고 있었다. 언젠가처럼 새벽까지 글을 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최소한 다시 내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 나는 구겨진 종이를 펴서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비록 지금은 단 한 줄조차 쓰지 못했지만 그 한 줄을 갈망하는 마음만은 분명히 살아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밤이 깊어 집 안이 고요해졌다. 아이가 잠들고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때쯤 나는 거실 한쪽에 앉아 스탠드 불빛을 켰다. 여전히 희미한 빛이지만
이제는 그 약함이 오히려 나를 감싸주는 듯했다. 책상 위에 공책을 펼치고 펜을 손에 쥐었다. 오늘은 거창한 무언가를 쓰려는 게 아니었다. 그저 한 줄이라도 적어보고 싶었다. 손끝이 종이 위를 맴돌다 마침내 단어 하나가 적혔다. 오늘. 그 두 글자를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눈가가 뜨거워졌다. 아무것도 아닌 듯한 단어였지만 지금의 나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말 같았다. 오늘을 버티며 살아왔고 오늘을 기록하고 싶어 펜을 들었으니까 몇 줄을 더 이어 적었다. 문장은 서툴렀지만 마음은 조금씩 풀어졌다. 긴 글이 아니어도 괜찮았다.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좋았다.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시간, 나만의 목소리였다. 펜을 내려놓자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숨을 내쉰 것처럼. 비록 작은 시작이지만 오늘 내가 쓴 이 몇 줄은 분명히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습관처럼 스탠드 불을 켜고 공책을 펼치는 일이 어느새 저녁의 작은 의식이 되었다. 처음엔 몇 줄 쓰는 것도 버거웠지만 이제는 하루의 조각들을 조금씩 담아내는 시간이 기다려진다. 회사에서 쌓인 피로도 집안일로 뒤섞인 혼란도 이 순간만큼은 잠시 멀어진다. 나는 조용히 펜을 움직이며 스스로에게 말을 건다. 오늘은 괜찮았어? 무슨 생각을 했어? 오랫동안 잊고 있던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다. 그동안 나는 너무 많은 사람을 돌보면서도 정작 나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 펜 끝에서 흘러나오는 글자들이 나의 목소리를 다시 들려주고 있었다. 어떤 날은 단 한 문장으로 끝나기도 한다. 하지만 그 문장 하나에도 내가 담긴다. 분명히 나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다. 누구의 과장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나로서 존재하는 시간. 텐드 불빛 아래에서 나는 잊고 지낸 나를 다시 만나고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소음이 닿지 않았다. 오직 나와 나 사이의 대화만이 고요히 이어졌다. 오늘도 하루는 길었다. 회사에서 쏟아지는 보고와 전화, 집에 돌아와 챙겨야 할 일들.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바쁘게 지나갔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지쳐 쓰러지지 않았다. 몸은 분명 무겁지만 마음 어딘가에는 작은 힘이 남아 있었다. 밤이 되자 자연스럽게 스탠드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손에 익숙한 펜의 무게가 전해지자 하루 동안 밀려있던 생각들이 조금씩 흘러나왔다. 불빛은 여전히 약했지만 그 안에서 나는 안심했다. 과거처럼 불타는 열정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록도 아니다. 그저 내 안에 가라앉아 있던 목소리를 조용히 꺼내놓는 일.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나는 여전히 회사의 과장이었고 집에서는 엄마이자 아내였다. 그 역할들이 하루를 잠식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 틈 사이에서 나를 지키는 시간이 있다. 텐드 불빛 아래 적어내려간 단어들이 이름조차 희미해져 있던 나를 다시 불러내고 있었다. 문득 깨달았다. 나는 세상을 완전히 바꾸려는 것도 누군가의 인정으로 채워지려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세상과 약간 거리를 두고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다. 그 작은 간격이 내 삶을 숨쉬게 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 공책을 덮으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거실은 여전히 고요했고 창밖에는 적막한 어둠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와 어둠 속에서 스탠드의 불빛만은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 텅 빈 하루를 마주하던 내게 이제 그 불빛은 작은 의미를 남긴다. 나는 오늘도 내 이름으로 글을 남겼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는 나의 증거를. 내일도 여전히 피곤할 것이고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그 어떤 무채색의 하루라도 나만의 불빛 하나쯤은 켤 수 있다는 것을. 텅 빈 하루의 끝, 그 빛 아래에서 나는 드디어 나 자신으로 숨 쉬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